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을 요구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광주 전남 방문 일정 때문에 당장은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가 동네 마실 나가듯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고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 민주당 측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께서는 아마 오늘 오후에 전남에 오셔서 민생 현장을 좀 둘러보시고 19시부터는 남학읍에서 무한의 남학 주민센터에서 주민경청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양금덕 할머니 좀 찾아뵙고 시당에서 최고위원을 하시고 아마 상경하실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충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그렇죠. 민생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도피 투어라고 비판하고도 있는데 이 대표가 오늘 광주 전남 찾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잘 못해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민중이 많은 희망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는 이런 도탄의 현장을 찾아보고 많은 서민들에게 민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도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지난번 안동에 가셨었던 메시지를 전하셨고 어제도 출석하겠다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렇지만 내일은 당장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법률위원장이시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 위원장께서는 조언하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나가냐 안 나가냐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인데 이 출석을 했을 때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입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습니까? 포토라인에 서므로써 사진이 찍히고 이 사진이 구정 밥상에 아마 안주거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망신주기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다. 검찰의 망신주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진 찍힌 모습이 계속 방송이 됨으로써 유죄 프레임에 말려든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일장 있는데 저는 대표께 나가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출석을요? 나가시는 게 낫겠다. 그 이유는 첫째 나가면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은 나가서 당당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가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 또 하나는 현재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김건희 여사, 공범들의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 그 혐의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 번 더 조사를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있다. 나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조언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제 오후에 언론에 본인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대표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향후에 이제 가능한 일정과 조사 방식을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출석 형태가 아닌 어떤 서면 조사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면 조사는 이 FC 사건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분당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대표께서는 서면 조사에 다 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최초의 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됐었는데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는 서면 조사를 다 했었다는 냈습니다. 얘기죠.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검찰이 원하는 프레임이 지금 세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원금이 아니면 정당한 광고비였다고 보시는 광고비다. 겁니까? 이게 지금 후원금이냐 광고비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후원금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예. 그러게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대표 측에서는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후원금이 아니다. 후원금은 뭐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남FC 사건의 가장 큰 궤변은 두산에 가장 큰 돈을 냈지 않습니까? 두산에서 성남FC에다 갖다 준 것은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맺어서 광고 공짜로 못 오잖아요. 광고비 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다는 것이지 후원금이 아니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 서면조사, 예. 서면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서면조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가는 서면조사들이 뭐 이렇게 이게 열려 있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예. 진술을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진술 거부권도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왜냐? 검사는 사람은 부를 수 있고 신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법상 주어진 권한은 뭐죠? 진술 거부할 수 있고요. 네. 그 법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 대표 생각이야. 제 생각인데 우리는 나간다 할지도 진술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자격인 김모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소장이 이미 정 실장과 우리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요. 공모했다라고. 네. 그럼 이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수사라는 겁니다. 기소를 전제로. 네. 뭐라고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답이 정해졌다. 검찰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지난번 공소 기소를 하면서 김모 씨를 기소하면서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던 대표를 공모했다고 써놨어요. 네. 그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다. 기소를 전제로 소환을 한 거라면은 굳이 가서 이야기할 실익이 없지 않냐.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 모든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상 진술 거부권 예. 이것을 제1야당의 대표로 해서 안 쓸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출석 하시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행사해서 진술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서면조사도 요구할 수도 있다. 네. 검찰이 지금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구한 상황인데요. 혐의는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거에 분당경찰서 수사에서는 이게 한번 무혐의도 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에 경찰 수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과거 수사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사가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작년 9월에 무혐의로 이제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건인데 네. 검찰이 재주의를 해가지고 제3자 뇌물 공여라고 굉장히 들어보기도 어려운 제목인데 네. 이 제목으로 이제 송치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인 김모 씨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 정 실장이 공모해서 했다고 범죄 공소장이 써졌어요. 이것은 당연히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예. 기소할 것이다. 기소할 걸로 보시는군요. 그런데 무죄 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 자료를 지역위원회에 뿌려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거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부남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 형사부장, 또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이렇게 검찰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신 독재 시절에 대자보라는 게 있었죠. 대자보. 네. 왜 대자보를 붙였죠? 대학가에 붙이는 대자보요? 대자보. 말을 자기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자보를 붙였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김건희 수사해라, 공무원 공장에 수사해라,
라고 검찰에 듣지 않으니까 예. 오죽해서 답답했으면은 이 검사들이 이런 수사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법치주 훼손 좌표직결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검찰에서 큰 사건 수사할 때요 전부 다 검사 신상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학교 어디 나오고 이 사람 이름이 누구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건에 큰 사건에 자기 이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검찰 있을 때 많은 큰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때보다 제 이름 다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한 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실명을 거론 것에 대해서 낙인 찍기다라고 부정적 의사를 표현한 건 제가 살 때는 자기들 스스로 이 수사가 당당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내놓을 만한 수사가 아니라는 반증 아닙니까? 네. 사람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싫어하지. 그래서 나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이 수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성남FC 사건 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예.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지금 소환 그렇죠. 예. 출석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건히 검찰이 계속 소환을 통보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은 끈끈이 부를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망신주기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 망신주기. 유죄 프레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끈끈이 부를 겁니다. 네. 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이분들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지금 있다. 대장동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큰 가닥으로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련이 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도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고 실체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소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좋은 조건으로 주고 한 점, 일종의 법률 배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질문이 아직도 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검찰 수사 방향 또 민주당의 대응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분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예,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야구 얘기해보죠.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가 최근 팬들과 기부 행사에 나섰는데요. 내년 시즌에는 장타를 늘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요? 네, 박찬호 선수 강주 영하 일시 보호소를 찾았는데요. 앞서 이달 초에도 기아 선수 대표로 보호소를 찾아서 올 시즌 선수들 월간 MVP 시상금의 일부를 적립한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았는데 이번에는 팬들과 함께 모은 기부금을 들고 방문을 했는데요. 올 시즌 박찬호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박찬호 선수 팬카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를 했고요. 여기에 박찬호 선수와 구단의 후원금 등을 더해서 60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아빠가 된 만큼 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 애틋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장타력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올 시즌에 가장 좋은 좀 좋은 성적을 내긴 했는데요. 여기에 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좀 장타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타를 좀 늘리겠다고 해서
스윙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활용해서 더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데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히면서 체력적인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체중도 내년엔 조금 더 불려서 힘을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시즌이어서 선수들의 결혼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아에서는 외야수 고종욱 선수, 또 투수 남아준 선수가 새해 새 신랑이 되는군요. 네, 두 선수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1월 7일에 고종욱 선수 서울에서 그리고 남아준 선수는 강주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 아무래도 투수 야수 나눠서 좀 결혼식 참석하게 될 것 같고요. 앞서 이번 달에는 김재열 선수가 새 신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15일에는 이인행 스카우트가 결혼식을 하는 등 비시즌이기 때문에 선수도 주말마다 결혼식 참석들 하면서 좀 바쁘게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30일 선수들 다시 소집이 됩니다. 멀리 애리조나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 캠프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 묵묵히 지금 시즌 준비를 위한 개인 운동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내년 시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4월 1일에 개막하는데 기아는 인천문학에서 SSG와 개막전을 갖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내년 일정이 발표가 됐고요. 4월 1일 기다리는 개막 날이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말씀하신 대로 문학으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 시즌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SSG를 상대로 해서 쉽지 않은 경기 펼치게 됩니다. 올 시즌에 SSG의 약한 모습, 특히 문학에서 좋지 않은 성적 기록했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개막전 잘 치를지 이 부분 관심사고요. 또 리그를 대표하는 양현종, 김강현 선수 맞대결이 펼쳐질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이후에는 원정 경기 이어서 또 주중 경기도 펼치게 되는데요. 수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KT를 주중에 만나게 됩니다. 주중 3연전 상대 기아 입장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많은데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만났던 KT를 상대로 해서 다음 경기 펼치게 되고요. 안방에서의 첫 경기는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4월 7일 경기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상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홈 개막전을 주말 3연전으로 펼치게 되고요. 올 시즌 일정을 보시면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개막전은 토요일, 일요일 펼쳐지게 되면서 2연전 일정인데 나머지 경기들은 3연전으로 모두 전개가 됩니다. 올 시즌까지는 2연전 일정, 아무래도 144경기를 치르면서 홈 72경기, 원정 72경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2연전 일정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2연전 하다 보면은 한 주에 3팀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이동거리 등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3연전 일정으로 모두 편성이 됩니다. 그만큼 홈하고 원정 경기 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홈에서 73경기를 치르는 팀이 있기도 하고요. 원정에서 73경기를 치르는 팀이 있습니다. 경년제로 편성이 되면서 홈 73경기, 원정 71경기 일정이 진행이 됐고요. 기아는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더 많은 경기 치르고 내년에는 홈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프로축구 얘기해보죠. 광주FC가 베테랑 공격수 신창무 선수를 영입했네요. 네, 어제 그 영입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구 강원 등에서 활약한 프로 9년차 측면 공격수고요. K리그 통산 163경기에 나와서 7골, 5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체격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드리블과 개인기가 좋고요. 또 정확한 크로스가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이 또 크로스도 좋고 왼발킥이 좋기 때문에 팀에서 세트피스를 전담하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재능,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 아무래도 공격수락에서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수락에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창무 선수를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신창무 선수 외가접집이 진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 감주 전남에 대한 좋은 기억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기억 강주에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베테랑답게 헌신하면서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주 선수들 지금 소집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좀 훈련에 차질이 빚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선수들 다음 달에는 태국으로 이동을 해서 내년 K리그 1을 위한 그런 도전 준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자 프로배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스타전 출전 선수의 AI 페퍼스에서는 이고은, 박은서 선수 두 선수가 선정됐군요. 네, 프로 배구 올스타전 하면은 겨울에 흥겨운 잔치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9일 인천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팬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팬투표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올스타가 선정이 됐고 이고은과 박은서 선수가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팬투표 결과 1위는 김연경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흥겨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AI 페퍼스 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막 이후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요. 지금 16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GX 칼텍스와의 홈 경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펼쳐진 경기에서도 0대3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좀 연패에서 탈출하고 이 선수도 기분 좋게 올스타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수요일은 28일, 그러니까 내일 기업은행을 상대로 안방에서 AI 페퍼스 연패 탈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혜울 기자였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